안녕하세요. 미국 법률 상식의 김진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영어로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직장상해 청구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직장상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왜 직장이라는 표현 혹은 영어로 workers라는 표현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해라는 것은 몸이 다쳤다는 뜻인데, 사람이 몸이 다치는 이유는 되게 많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고, 개에 물릴 수도 있고, 친구가 때려서 다칠 수도 있고, 장보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법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이질 않아요. 그냥 상해 청구인데, 직장상해법은 굳이 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직장상해법이 일반 상해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법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몸이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상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해법을 가지고 직장에서 다친 사건에 대해서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소시효입니다. 조지아주 직장상해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일반 상해법은 2년이고요. 공소시효가 뭔지는 다 아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특정한 기간 내에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시효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혹은 침 맞으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계속 했고요.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도 나중에 병원비 나오면 청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일이 심각해졌죠. 또 다시 회사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럼 알아보겠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1년이 지나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서 1년이 지나서 직장상해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공소시효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공소시효가 1년이라는 거, 조지아주 직장상해 공소시효가 1년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라바마주는 2년입니다. 알라바마주는 직장상해도 일반상해도 공소시효가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상해법과 일반상해법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과실 여부입니다. 일반상해법에서는 누가 과실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직장상해법에서는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일하다 다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계를 잘못 만져서 여러분의 실수로 다치셨어도 직장상해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배달을 나갔는데 여러분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냈어도 여러분이 다치셨으면 직장상해법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과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달을 나갔는데 제3자의 잘못으로 여러분이 다치셨어도 여러분 회사의 직장상해 보험회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점은 우리가 출근이나 퇴근길에 다친 것은 직장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중에 다친 것으로 간주되지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다치셨어도 그것은 직장상해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상의 경우에 당연히 다치셨으면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깨를 다치셨는데 어깨에 대한 치료비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치료를 받았어도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가
정상인의 어깨에 비해서 10% 정도 장애가 있다면 그 10% 장애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장상해로 인해서 일을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더 이상 급여를 주지 않으면 그 못 받게 된 급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치기 전에 받던 급여의 3분의 2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도 그 법적인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한도액이 675불이고요. 이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다치기 전에 한 주에 900불을 벌고 계셨다면 다친 후에는 3분의 2, 그러니까 600불을 받게 되시고요. 여러분이 만일 다치기 전에 한 주에 1,500불을 버셨다면 3분의 2이니까 1,000불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도액이 675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675불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반 상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그 pain and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교통사고 나서 몸이 다치면 병원비는 당연히 청구하고 추가로 뭐 거기에 대한 고충이나 뭐 어떤 내가 느껴야 되는 고통 또 생활의 불편함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pain and suffer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상해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허락이 되지가 않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직장상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선임료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선임료는 최대 25%이고요.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15%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장상해 케이스 때문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이상 변호사가 청구한다면 그것은 뭐 법을 어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